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백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 계약을 완료하고 5월부터 한국에 백신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측은 한국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4천만 도스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음을 확인한다며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대중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현재 한국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나 공급 전에 필요한 승인을 받도록 규제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계약이 모더나와 한국의 장기적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과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치료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1000만 명분 계약을 완료하고 12월 23일 화이자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계약을 완료하며 지금까지 구매한 백신은 모두 5600만 명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해 통상적인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는 충분한 물량입니다. 영국에서는 우리가 이미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3개월 간격으로 맞으면 효과가 80% 나오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체용 약품 전문가인 피로 모하메드 경의 말을 인용해 백신 접종 1회분과 2회분 사이에 3개월 간격을 둘 때 면역 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계약은 완료했지만 백신 효능에 대한 의구심 역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로 모하메드 경은 백신이 즉각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첫 접종 이후 부분 면역을 얻기까지 최소 22일을 기다려야 한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쓸모없게 한다는 데이터는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바로 맞아야 하는 거다. 빨리 백신 접종을 하고 싶다는 의견과 아직 이르다. 변종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맞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선호하는 입장을 물은 결과 차례가 오면 바로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54.6%로 집계되었고 차례가 와도 좀 더 지켜보고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39.3%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습니다. 특히나 남녀 간 응답이 다소 갈렸는데요. 남성의 경우 61.4%가 바로 접종하겠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바로 접종 47.9%, 지켜보고 접종하겠다 45%로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주 전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충분하고 정밀한 준비 없이 접종하다 보니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을 맞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바닥에 돗자리를 깔거나 담요를 덮고 밤샘 노숙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숙련된 의료 인력과 장비도 부족해 하루 평균 약 17만 명씩 맞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는 목표치의 7분의 1 수준에 그친 셈입니다. 미 MBC 방송은 집단 면역에 필요한 백신 접종률을 80%로 볼 때 지금 같은 속도라면 거의 10년이 걸린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 백신 접종 속도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올해 말까지 백신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밝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산 백신을 올해 연말께 선보일 것이라고 밝히며 지금은 백신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 너도 나도 경쟁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며칠 전 허가 심사에 들어갔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도 내년 말쯤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탄탄한 K방역을 기반으로 치료제,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 같은 포부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백신만 맞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의 방역 참여도 치료제, 백신,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극복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 종식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GBP510의 임상 1, 2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 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임상 1상 후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백신 외에도 세계 최초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는 조건부 허가 절차에 돌입했는데 승인이 빨리만 된다면 내년 1월부터 일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제 개발에 있어 세계 최선주 업체들은 바로 미국의 리제네론과 알라리릴리 두 회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셀트리온까지 이렇게 3개 기업들입니다. 두 미국 업체들의 치료제에 비해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해당 두 업체의 치료제가 입증하지 못한 추가 데이터까지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그 성능까지 더욱 뛰어나 만약에 이번에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고 내년 초까지 시판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세계 최초로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에 갖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두 회사들은 셀트리온의 생산 규모의 5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아 설령 그 업체들의 치료제 임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판용 대량 생산하는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대한민국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전세계 최초이자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코로나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셀트리온은 전세계 백신 및 생산시설의 7%를 갖춘 기업으로 정부 승인을 요청하기 전부터 이미 생산을 시작해 왔기 때문에 현재 10만 명분의 치료제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 1월 중에 정부 승인만 떨어지면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유전자 재조합 중화항체 치료제인데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90분간 정맥에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세포 결합 부위에 인체 세포 대신 결합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더라도 세포 내 침투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포 배양 과정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치료제 15개, 백신 6개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전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현재 백신을 두고 맞고 싶다,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우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차분하게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글로벌 리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코로나 종식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해가 다가온 만큼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힘겹던 시간들을 딛고 일어나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큰 욕심으로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하루하루 작은 것들로 마음속 공간을 채우는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는 한 해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보면 1년이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면 평생이 행복해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 토요타, 혼다와 같은 대표 제조기업의 미국, 유럽 현지 공장 절반이 가동을 멈춰버린 것이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니혼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요 제조기업의 49%가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했다. 유럽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일본 제조기업은 58%에 달했다. 반면 한 달 전만 해도 전면 가동 중단 상태에 가까웠던 중국 공장은 상당 부분 정상 조업으로 복귀했다.
이는 니케이가 일본 매출 상위 1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79개 일본 제조기업이 이 조사에 답변했다. 공장 가동 중단 이유는 각국 정부의 이동 중지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권고도 있지만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판매량 급감도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가 없으니 공장 가동을 줄인 것이다. 일본 못지않게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발 수요 침체에 따른 실물 경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신문은 조사 기업의 60%가 올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글로벌 경기 악영향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토요타 완성차 공장 18곳 가동 중단. 토요타 자동차는 북미와 유럽 등 최소 14국에서 완성차 공장 18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토요타는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앞으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혼다는 북미의 생산 거점 7곳을 포함해 18개 완성차 공장을 멈췄다. 전 세계 혼다 공장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가동을 멈춘 것이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아이심정밀은 해외 공장 약 100곳 가운데 30여 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타이어 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도 세계 78개 생산 거점 가운데 23개 거점을 차례로 가동 중단했다. 미국 공장 7곳이 포함됐다. 중국 공장 가동률은 높아져. 반면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일본 기업은 20%에 그쳤다. 니케이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중국 현지 공장의 76%가 생산 중지 상태였다며 현재는 80%의 현지 공장이 정상 가동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기업의 71%가 현지 공장의 일부 가동 정지라고 답했다. 예컨대 인도에선 정부가 전 지역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파나소닉과 스즈키 등이 조업을 중단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히타치 제작소, 다이kin 공업 등이 현지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 -2.1에서 0에서 1.3% 예상. 일본 내 생산 공장은 공장 가동 중단과 같은 최악 상황에선 한 발 비켜서 있다. 도시바가 일본 내 일부 공장의 가동을 멈추긴 했지만 이는 전체의 3%에 불과했다. 하지만 니케이는 다음 달부터 토요타, 혼다, 스즈키 등이 연이어 일본 내 공장 가동을 일시 정지할 계획이라며 일본 내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를 속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30일 오후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866명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토요타는 다음 달 3일부터 약 2주간 규슈의 미야타 공장 등 자국 내 5개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할 계획이다. 이런 와중에 도쿄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일본 기업이 기대했던 자국 내수 시장의 소비 진작 효과도 사라진 상황이다. 아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도쿄 올림픽 개최 시 예상한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할 경우 올림픽 연기로 인한 경제 손실은 최대 3조 2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0에서 1.3%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한국인 입국 금지 취할 듯.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한국인 등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 관련 질문에 주말에 받았다. 사전에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일본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니까 일본 정부도 강도 높은 대책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른바 미주기와 대책으로 공항, 항만 등의 문을 닫아 해외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것. 앞서 대규모 확진자가 속출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입항을 거부한 이유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중지하고 14일 격리, 공항 통제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조치는 4월 말까지 연장됐다. 이를 두고 외교부와 청와대는 사전 설명도 없었던 점에서 아베 정부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 정부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오는 등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그때와 다르다.
지금은 어떤 걸 검토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우리도 4월 1일 0시부터 강화된 입국 규제를 실시한다. 그런 큰 틀 속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물품 대북 지원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협조적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며 호응이 없다. 조짐이 없는 상황이다.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에서 0에서 1.3%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경제 지금 폭망이지. 한일 통화 스와프. 지금은 어떻게 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에 대해 일본 측담당 강요인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로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직후였다. 아소 재무상의 관련 발언은 이날 오후 4시 50분부터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아소 재무상은 실제로 제안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과거 한국과의 협상 경험을 소개하면서 일본으로선 아쉬울 게 없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심기를 드러냈다. 간담회 말미 기자로부터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아소 재무상은 먼저 지금으로부터 6에서 7년 전의 이야기라며 말문을 열었다. 6에서 7년 전쯤 일본 은행에서 50, 재무성에서 100 정도 남아있었는데 괜찮냐라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확 줄어든 것이다. 그때 진짜로 괜찮냐고 묻자 한국은 빌려가 달라고 말한다면 못 빌릴 것은 없다라고 하더라. 머리를 숙이고 빌려가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자리를 박차고 철수했다. 그게 끝이다. 스와프에 대해 한국과 있었던 일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른다.